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12월 2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이긴 합니다만 올해 2011년 장세에서는 이제 오늘 마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올 한 해 투자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날이었기도 했을 것 같고요. 내년도 과연 우리 증시는 어떨까 하고 좀 가늠 잡아보는 좀 그런 가늠자 역할을 하는 오늘 하루 증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올해 2011년 증시 참 이게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일들이 많았는데 전반부에서는 좀 좋은 일들 많았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반부 들어서 뭐 유럽 재정위기다 뭐다 해가지고 상당히 좀 번잡하고 이렇게 사람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증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뭐 차화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중반부터 이제 IT 업종들도 괜찮았었는데 그런 주도주들이 장세를 강하게 이끌면서 그런 주도주에 올라탔던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좀 산뜻하고 그냥 좋은 한 해였지 않나 싶고 그 주도주에 이제 올라타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많이 좀 소외받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서운하다 못해 마지막에 좀 막판에 올라탔던 분들은 후반부 들어서 이 차화정도 힘을 못 쓰면서 오히려 손실폭을 더 키우기만 한 채 발목이 잡힌 그런 투자자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투자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실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세상 만사가 이제 운칠기삼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운도 상당히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보면은 올 한 해는 운적인 면에서는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좀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기엔 좀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다 갔고요. 이제 내년 또 2012년도 장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모든 투자자분들이 복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 복 기운으로 1년 내내 그냥 수익 많이들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센투자플러스가 여러분께 그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세는 뭐 그다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 코스피가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 뭐 0.62포인트가 올랐으니까 이거 움직였다고 할 수도 없지요. 자, 코스닥은 좀 올랐습니다. 1%가 오르면서 500선을 회복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도 2000선에서 끝났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렇죠? 하여튼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증시 정리는 이렇게 해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오늘 한 해 증시 마감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여쭙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와 평소 함께 하듯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상담은 02-3153-2613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지금부터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증권사 종목 리포트로 시작을 합니다. 동양증권의 이중엽 대리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삼성이 오늘 그 우리 증시에서 그 마지막 날인데 증권사들은 또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눈길들을 주고 있던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리포트는 신영증권에서 나온 삼성 SDI입니다. 첫 번째, 지금 최근 삼성 LED가 삼성전자의 헐값에 흡수합병되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역시 삼성전자가 헐값에 인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채 삼성전자로 흡수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내에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가진 지위, 수익성 및 성장성이 삼성 LED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전기의 경우 LED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0%에 불과하고 2011년 연간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 비상장법인의 지분평가 시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경우 전 세계 아몰레드 양산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2011년 연간 9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등 수익 면에서도 월등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2차 전지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이즈가 4.5인치에서 5.4인치 사이로 대형화가 되고 있으며 2012년 역시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면서 보다 장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2년 삼성 SDI의 2차 전지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목표가는 18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투자 리포트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메리츠 화재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실적 부분입니다. 11월 실적이 겨울 화재로 인해서 다소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보험에서 12억 원 가량의 화재 고액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리츠 화재의 11월 순이익은 119억 원을 기록하며 3분기 예상치의 83%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자동차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당초보다 상향될 것이 높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메리츠 화재는 2011년 장기보험 내 보장성 보험 집중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 포트폴리오 조정 등 거점별 차별화 진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에는 견실한 이익 체력을 낼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였습니다. 2012년 예상 실적 대비 현재 주가는 PBR 1.1배, PER 6.3배 수준으로 동사의 탄탄한 이익 체력 대비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목표가는 15,4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투자 리포트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수주가 1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2011년 신규 수주는 11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8.4% 증가한 양호한 수준이긴 하나 연간 목표치인 14조 원에는 다소 부족한 모습입니다. 수주 목표치 미달은 동사가 수주에 근접해 있다고 판단되는 이라크 지역 10억 불, 사우디아라비아 양부 발전의 10억 불 정도 계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주가 임박한 계약건들은 2012년 초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신규 수주는 올해 대비 29.3% 증가한 15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이 입찰에 참여한 물량과 2012년 참여 가능한 해외 사업 규모는 600억 불 수준입니다. 동사의 2011년 입찰 성공률 28%를 적용하면 내년 해외 수주는 계산상으로 168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에도 단기 수익이 여전히 고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사의 2012년 매출액과 단기 순이익은 올해 예상 실적보다 23.5%, 22.3% 증가한 11조 2천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6,24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록 44%대의 과거 고성장 시기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나 여전히 20% 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해석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가는 32만 1천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 메리츠화재, 삼성 SDI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IT 그리고 보험 거기다 건설까지 골고루 이게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 보면은요 어떤 특정 업종이라든가 특정 부분들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기보단 시장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애써 좀 그런 의미를 부여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종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센투자 플러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몇몇 분께서 벌써 문자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끝날에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지금 바로 013-3366-011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내신 종목들 저희가 하나하나 잘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릴 두 분은요. 모드 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님,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투자 전략의 이효열 팀장님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여기 경남 김해거든요. 경남 김해서요. 네, 멀리서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증시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1년 한 해 수익 결산 좀 해보니까요. 우리는 좀 괜찮았거든요. 올해. 괜찮아졌어요? 네. 야, 이런 종목들이 올해 상당히 효자 종목들이었다. 딱 기억나는 게 있다면 한두 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는 꾸준히 금호석유를 네, 가지고 작년 11월 말일쯤에 네, 79,000원에 이제 사가지고 네. 봄에 좀 저기 15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못 팔고 못 팔고. 13만 원 때 팔았거든요. 팔았다가 다시 또 12만 9천 원에 다시 사들여갖고 예. 25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그때 네. 또 못 팔았어요. 또 못 팔고. 예. 네, 그래갖고 22만 원에 팔았거든요. 야, 그래도 이래저래 하면 올 한 해 한 수익이 한 1.5배 이상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많이 났어요. 그렇죠. 한 2배 가까이 그래도 늘리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예, 1,000만 원 한 투자했으면 한 2천만 원 예. 벌어서 한 3천만 원 만들지 않았을까. 예, 맞아요. 아유, 부러워라. 네. 그 돈을 어디다 쓰실 작정이십니까? 그거야 뭐. 예. 야, 부러워서 괜히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그게 제 계좌였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럼 금호석유가 궁금하시겠군요. 다시 한번 이제 네. 내가 잘 안다 싶고 나하고 이제 뭐 흔히들 이제 궁합이 잘 맞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 주식도 궁합이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주식도 이게 투자자하고 이 합이 좀 잘 맞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업종도 그렇고.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은행주하고 이 제약주는 이상하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하면은 이상하게 안 좋고, 네, 좀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동차주하고 건설주, 맞아요. 자동차하고 건설이 저는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모비스도 해봤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금호석유 살 때 현대중공업도 샀었거든요. 네. 예, 현대중공업도 이제 한 37만 원에 샀다가 한 10만 원 정도 남기고 이제 예. 팔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네. 현대중공업. 저도 이게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이게 그냥 뭐 뭣도 모르면서 그때 조금 사가지고 예. 예, 그냥 지금 한 20년 가까이 지금 조금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 묻어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장기 투자라는 게 참 괜찮구나. 좋은 기업을 물론 선택을 했을 때 예. 예, 그런 그 효과를 좀 톡톡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도 이게 장기 투자 한번 해봐라 이런 걸 좀 많이 예, 권유를 저희도 해드리고 지금 그럽니다. 예, 저희도 지금 그러는 편이거든요. 예, 아유 뭐 어쨌거나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만큼이나 실력 있는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런데 사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겠는데 팔 때 그거를 타임을 잘 못 맞히는 것 같아요. 흔히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예. 사는 건 그 과학이고 파는 건 예술이다. 예, 그런 것 같아요. 파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지금 현재 나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그 제대로 저걸 못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21만 원에 팔았다가 한동안 뭐 S-오일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요즘에 그러니까 19일 날 네. 12월 19일 날 다시 16만 원에 사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될지 16만 원에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80%요. 80% 적지 않게 많이 실으셨군요. 그만큼 좀 자신감은 있으셨나 봅니다. 예, 거기는 자신감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금호 아시아나그룹하고 계열 분리도 하고 어떤 오너십 자체가 좀 확실해진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예. 옆에 이게 막 달려있던 것들이 이제 딱 떨고 홀가분하게 이 예. 기업이 잘 갈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정수창 전문가님께 과연 금호석유 어떻게 이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고요. 저는 좀 그런 그 나름대로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파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 저는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파는 게 이 기업만 봅니다. 저는 주가는 안 보고 이 기업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나 안 좋아지고 있나 그것만 봐가지고 기업의 예. 경영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저는 무조건 들고 가거든요. 예, 그것도 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예. 25만 원 정도 할 때, 그 정도는 못 팔아도 한 24만 원에 팔았다가 한 15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예. 그럴 때 다시 이제 사고, 이제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해가지고, 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예. 수익을 못 내니까.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가 그때였구나라고 아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뭐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아니요, 후회는 그래도 안 어느 가지는 게 정도 나을 이게 것 같습니다. 흐름이 있으니까, 그 네. 흐름을 이제 타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현금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예. 자,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지금 80%를 치르셨으니까 금호석유 우리 정수창 예. 전문가님께서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한번 들려봐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종종 전화, 문자 많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아우 3배 정도로 재산을 불리셨네요. 부럽습니다. 예. 뭐 전문가가 따로 없습니다 보니까 예.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뭐 매수는 굉장히 정확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매도까지 더 정확하게 하시면은 거의 이제 삼성그룹보다 더 이제 부자 되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예. 그 금호석유를 투자하시는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16만 원이면은 이 차트를 봤을 때 예, 그냥 기술적 분석만 본다면은 여기 지금 16만 원이 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은 사야 되는 라인이 맞고 어떻게 됐든 지금 아주 정확한 그 시점에서 사신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금호석유가 이제 작년에는 굉장히 큰 이제 주도주의 하나였었죠. 그래서 크게 수익이 났는 상태인데 지금은 이렇게 약간 이제 좁혀서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지금은 이제 삼각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16만 원은 조금 이탈하기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위로도 조금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삼각 패턴을 이렇게 페넌트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위로도 조금 진출하기 어렵고 밑으로도 조금은 내려오기 어려워서 당분간은 박스권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조금 이제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 이제 16만 원이 이제 일단 저점이고요. 여기 이제 위에서 만나는 선이 이렇게 잘 보시면은 요때 이제 24만 원이 아깝다. 요때 좀 정리했으면 하는 라인이 여기 부딪히고 있죠. 요때는 제 고점이었고 여기는 이제 고점이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도 조금 올라가면 고점이고 16만 원에서 여기 좀 올라가면은 여기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요번에 17만 7천 원이 고점입니다. 그래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는 상태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이제 지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도 주도주로서 나서기는 보다는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위로는 17만 5천 원, 밑으로는 16만 원 그렇게만 해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이 그 에틸렌을 이제 생산하는 것이 이제 한 2년 전서부터 많은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수요 공급에서 이제 공급이 많이 이제 되면서 요것도 이제 석유화학도 지금 주도주에서 조금 비켜나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것도 이제 공급이 많이 차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이제 생산이 조금 이제 줄여 있는 상태니까 내년서부터는 오히려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금호석유 이제 차화적에 봤을 때 금호석유도 이제 글로벌 경기에는 같이 이제 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현대중공업을 말씀하셨지만은 현대중공업보다는 금호석유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선은 그야말로 글로벌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금호석유는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은 그 원재료가 되는 이제 부타디엔이 지금은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이렇게 모멘텀이 좀 가지고 있고 금호석유가 이제 금호아시아나하고 계열 분리를 하면서 이제 그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것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좀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이제 기대를 한다면은 금호석유는 이제 중국이 긴축을 완화한다 할 때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이 지급 준비를 인하했죠. 그래서 긴축을 완화하려고 하는데 완전한 긴축을 완화한다는 신호를 보내진 않았어요. 근데 지급 준비율은 지금 인하한 것이 2번 정도 됐기 때문에 완화할 거다 이제 예상이 들고 완화한다라면 위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유럽이 위기가 이제 이탈리아의 그 채권 만기가 1월 달에 많이 또 오고 있기 때문에 1월 달 그다음에 2월 달, 3월 달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 4분기에는 아무래도 이태리나 그 유럽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차화정도 그 안에서 일단은 자유롭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은 그래서 크게 수익 내기보다는 박스권에서 사고 팔고 하는 전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크게 봤을 때 한 6개월을 내가 가져간다. 그러면 한 1, 4분기를 지나서는 이게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한 6개월을 놓고 봤을 때는 다시 여기에 25만 원대를 진출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수익률도 좋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글로벌 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만약에 수익을 내는 방법에서는 16만 원 매수 한 17만 5천 원 정도는 매도 이게 짧게 치는 수밖에 없고요. 요거를 이제 조금 좀 이렇게 하면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위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한 6개월 가져가겠다. 예전에도 이제 지금 이렇게 7만 얼마 사셔가지고 크게 수익 나듯이 이렇게 한 6개월 이상 가져가신다라면은 장기 투자에도 무방한 종목군의 하나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보다 더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종목 금호석유 아주 상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상당히 성공적인 투자로 이제 뭐 한 3배 가까이 이제 재산을 불리셨는데요. 내년에는 그 이상 더 큰 성과를 거두시길 기대하고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도 조금 전 전화 주신 분처럼 이게 큰 성공 거두시길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문자 상담 주셨는데요. 유비케어 먼저 풀어볼까요? 4,500원에 80%입니다. 네, 유비케어는 최근에 이제 그 US케어 테마주들이 상승이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테마의 흐름에 의해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투자자분께서 사신 가격이 좀 높게 사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점, 종가는 아니고요. 장중에 고점 부근 거의 뭐 최고점에서 사셨는데 비중도 좀 많으시고요. 80%인데 일단 테마주 투자는 상당히 그 발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매수하신 것보다는 한 10% 이상 하락인데 지금 유비케어는 지금 특별하게 어떤 그 매출이 크게 일어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수익이 크게 나는 부분은 아니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테마 흐름이 강하다. 이제 의료용 솔루션을 이제 제작하는 업체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의 상승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오른 게 아니라 그 전에 9월서부터 지금 오르기 시작해서 주가는 이미 한 2배 정도 올라 있는 상태예요. 좀 많이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현재 테마가 아직은 진행형이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런 관광이죠. 헬스케어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 좀 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테마는 좀 있을 가능성. 특히 현재 추세도 5일선을 아직은 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반등 시에는
일단 매도하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지지선 한 3,5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기다리기에는 조금 이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5일선 정도에서 끊으시고요. 반등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SK를 보겠습니다. 13만 7천 원에 사셨군요. SK는 이제 조금 전에 그 투자자분이 이제 문의하셨던 금호석유보다는 좀 상황이 안 좋네요. 근데 금호석유는 아까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밑에서 지지선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의 SK를 잘 보시면은 요게 이제 파란 선이 지지선입니다. 기술적 분석만 볼 때는요. 근데 여기를 지금 이탈했죠. 예, 기술적 분석으로 이탈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탈하는 순간에 여기서는 사실은 매도였어야 되는데 지금 14만 7천 원이면 요 정도 사셨거든요. 요 정도 사셨네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탈하는 순간에 여기를 매도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놓친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지지선은 여기하고 여기가 만나는 선이 지금 11만 6천 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지선이 10만 6천 원 정도가 기술적으로 지지되는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하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율 반등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SK는 지금 알다시피 최태원 회장이 조금 비자금 관련 건을 해가지고 뉴스에 지금 포커스를 좀 받고 있죠. 그래서 그룹 회장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재가 터져 있어서 지금 그렇게 썩 좋은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화학이라 하더라도 금호석유하고는 형태가 양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손실이다 하더라도 사실은 요거 약간 반등할 때 정리를 안 하면은 추가 하락 여지도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분명히 11만 6천 원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하락이 폭이 깊어서 약간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등이 미약하더라도 정리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을 이용한 매도 전략입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산업 보겠습니다. 5천 원에 20%를 갖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산업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흐름에서는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최근 연도에서 그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보면 한 6천 원 선 정도가 고점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고점대로 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우리산업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자동차 공조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친환경차 테마 쪽에도 좀 연결이 돼 있고요. 최근에 전기차 출시 이런 부분이 좀 테마로 약간 분류가 되면서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20%시면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태신데 상한가기 때문에 일단 이전의 기술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한 6천 원 선 정도까지의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내년에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상한가 이후로 어느 정도가 시작이 되는지 좀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보유 관점에서 다음은 뷰웍스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여쭤보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9,350원에 30%십니다. 뷰옥스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그 의료기 브랜드의 진출설에 있어서 그런 테마하고 같이 이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그 뷰옥스 자체는 이제 크게 하락할 수도 없고 하지만은 크게 위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약간 이탈했죠. 여기 형태를. 그래서 위로도 가기 조금 어렵고요. 위로는 한 1,500원, 그 정도가 고점이고요. 밑으로는 이제 지지선이 그 8,400원 정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의 전문 브랜드로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대장주가 이런 테마주는 대장주가 지금 비트컴퓨터로 해서 이게 크게 점 상한가로 가죠. 이렇게 점 상한가로 간다는 건 이제 기세로 가는데요. 물론 이제 정치 테마하고도 대피사가 연관이 돼 있어서 가는 걸 맞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비옥선은 조금 약하고요. 또 반면에 이제 유비케어라는 게 같이 움직이는 게 인피니티 헬스케어나 유비케어가 같은 테마군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형태라 봤을 때 그 거래량을 봤을 때도 유비케어 같은 것이 조금은 탄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뷰옥스는 크게 하락할 수도 없지만은 지금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은 아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인다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8,800원 정도 저점 매수 11,000원 정도 11,500원 정도는 고점 매도 이렇게 박스권 매도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끝날이라서 그런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평소보다는 좀 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기회로 삼으시고 문자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예, 카프로입니다. 카프로. 가격과 비중은요? 예, 29,200원에 네. 45%. 29,200원에 40%.
예. 45%. 아, 45%요. 예, 죄송합니다. 자, 올 한 해 투자는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일단은. 아, 형 뭐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아, 너무 재미가 없으셨어요? 예. 예. 뭐 8월 그때 뭐 처음 이렇게 폭락할 때 그때 이제 손실 좀 보고 손절을 해내고 하고 카프로 종목을 옮겨 탔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좋다니까 네. 그냥 실적만 보고 이렇게 또 옮겨 탔는데 또 여기서 또 막 이렇게 뭐 손실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영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투자라는 게 다 굴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 바닥 다지고 또 올라갈 때가 있는 거니까 힘 잃지 마시고 내년에 좀 더 예. 좋은 그 한번 운을 기대해 보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카프로에 대해서 어떤 점을 저희가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그 지금 뭐 이렇게 뭐 어차피 손실이 지금 카프로에서 제법 나 있는 상태니까 네. 뭐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뭐 이제 뭐 요즘 좀 잘 간다는 그쪽으로 옮겨 타야 될지 아니면 뭐 이왕 이렇게 된 것도 계속 좀 기다려야 될지 네. 그게 제일 궁금하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카프로에 대해서 우리 이효열 팀장께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카프로 사실 그 좋은 기업인데 그 매수하시고 나서 사실 그 빠진 지가 몇 달 만에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사실 한 3개월여 만에 지금 그 전에는 3만 원 선 이상에서 진출이 됐었죠. 그러다가 지금 2만 원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데 아무래도 화학업황 전체적으로 화학업종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호남석유를 필두로 해서 하나케미칼 전체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이 된 것은 역시 전체적인 지수의 약세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한 매도가 좀 이루어지면서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 일단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카프로 자체는 투자자님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회사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제 카프로락탐 이거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항상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부산물로 나오는 황산 암모늄 같은 경우도 이제 유한 비료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업황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충분히 그 화학 업황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주가 하락에 녹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올해 3만 한 8천 원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2만 1,0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주가 하락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아요. 추세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 하락이라면 충분히 그런 업황에 대한 부진은 이미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락탐의 그 중장기적인 타이탄 수급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카프로락탐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비중이 확대된 상태고 또 중국이나 인도 쪽에 신차 수요가 계속 꾸준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본다면 수요는 꾸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 증설도 좀 제한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수급도 좀 타이트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최근에 아시아 쪽에서의 어떤 뭐 홍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비료 업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당분간 지속이 될 거로 본다면 지금은 매도하기보다는 좀 기다려야 된다. 좀 힘드시겠죠. 사실은 지금 수익률 손실이 거의 한 50% 가까이 나 있는 30%죠. 30% 가까이 손실이 좀 나 계신데 지금은 오히려 매도 쪽보다는 저는 매수 쪽으로 관점을 좀 보고 싶고요. 최근에 저점이 18,000원까지 한번 내려갔었습니다. 지난번에 크게 주가가 1800선, 2000선에서 이제 내려올 때 18,000원대까지 갔었는데 일단 그 부분까지 저점 부분까지 거의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지만 오히려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만약에 좀 여력이 되신다면 18,000원 선이나 2만 원 선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확인된다. 그럼 저 같은 경우라면 조금 더 오히려 매수를 좀 단행해서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드렸으니까요. 이 답변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더 큰 성공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입니다. ST큐브 여쭤보셨는데요. 4,300원에 50% 갖고 계시네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줄기세포에 관련된 주식들은 대부분 이제 그 수익이 낼 상당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ST큐브는 이제 그 황우석 박사하고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죠. 예, 그래서 그 황우석 박사가 이제 예전에 그 코요테의 복제기가 있었을 때 그 상승이 많이 있었고요. 그 줄기세포에 이제 그 법적인 허용이 있으면서 이 10월 달에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줄기세포에 관련된 주식들은 뭐 메디포스트를 비롯해 가지고 파미셀,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줄기세포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으로 투자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보시니까 4,3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거는 조금 여기 한 1,500원이나 이럴 때도 지금 올라간 자리가 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못해요. 4,300원이면은 아주 며칠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하신 게 조금 이제 잘못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요, 형태가 ST큐브는 줄기세포의 대장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 시세를 크게 내줬다 하더라도 한 2개월이나 3개월 후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오늘은 약간 이제 눌림목이라는 것이 소위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갈 자리가 6,3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월요일날 다시 이제 신년도에 만약에 장이 열릴 때 요거는 상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약간 뭐 3%라도 하락 출발하면은 더 추가 매수해도 무방한 그런 형태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바이오의 줄기세포 관련주들은 중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너무 추격 매수를 하셔서 고가권에 사시면 크게 먹을 자리가 없으니까 아까 금호석유 뭐 이렇게 그런 건 투자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점에서 하시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이제 저점 매수를 한다면은 만약에 이게 내려와서 올라간다면 3,300원, 3,250원이 저점 매수 라인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솔 홈데코입니다. 1,104원에 10%신데요. 네, 한솔홈데코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테마주 형태 흐름으로 갑자기 매수가 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솔홈데코 자체는 이제 건축 자재 업체죠. 한솔 그룹 계열의 건축 자재 업체인데 일단 비중이나 매수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익 중이신데 다만 단기 급등주 패턴에 좀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뉴질랜드 쪽의 조림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루머들이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에서 영업이익 한 1,500억 정도 기대가 된다 이런 뭐 뉴스가 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강세 흐름이거든요. 5일선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고점 부근에서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을 정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밀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밀리면 굉장히 매물 부담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한 1,100원 선까지 정도는 한번 기다려볼 만하다고 봅니다. 지금 매수 들어온 거나 재료로 봤을 때는. 그래서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 오늘 좀 하락은 컸습니다만 일단 다시 한번 손바뀜이라든가 매수가 좀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다만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역시 차익 실현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코디에스 보겠습니다. 7,500원에 15%입니다. 이제 코디에스는 이제 전기차 관련 주식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이제 운행을 할 때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코디에스는 이제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정부 지원이 나올 때마다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 이제 코디에스를 투자자분이 보니까 7,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올라간 자리가 없어요. 아주 고가가 지금 6,900원이 최고가죠. 그래서 추정을 했을 때 7,500원이면은 한 1년 전에 정도 그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투자를 하셨다가 이거 크게 손실이 나가지고 물려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전기차 관련주고 코디에스가 가장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승 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봉을 한번 보면은요. 주봉에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간다면은 일단은 한 9,000원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한 가격은 좀 높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500원이나 5,000원대 이렇게 매수하셨으면 좀 행복한 자리인데 지금은 7,500원이면 거의 현재의 고점이 아직도 못 미쳤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있다. 근데 조금 바람직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거의 7,500원이나 8,100원 전에 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때 좀 일부 정리를 하시고 많이 간다면 9,000원이 맥시멈 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전기차는 많이 종목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부각되기에는 코디에스는 좀 괜찮긴 하는데 이걸 너무 크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8,100원에서 8,500원 고전 정도 목표를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성융광전 투자 보겠습니다. 1,700원에 50%입니다. 네, 성균관전 투자는 사실 뭐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을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이거는 역시 태양광에 대한 부진, OCI가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OCI가 뭐 60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 선까지 내려오는 그 사이에 뭐 성균관전 투자 자체도 지금 주가 하락 폭이 굉장히 큽니다. 크게 하락을 한 상태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한 1,500원 선 정도에서는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상태고 오늘의 상승은 역시 대장주인 OCI의 상승, 특히 이제 태양광 그 부품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반전을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기사가 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반등을 했는데 일단 전문가들의 시각 자체도 일단은 뭐 바닥권에 접근하고 있다는 데는 긍정적으로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역시 내년까지 계속해서 좀 그런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했을 때는 좀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1,700원에 사셨으면 지금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부분이니까 다만 단기적으로 OCI의 흐름도 좀 보시고요. 반등이 좀 나온다면 조금 더 들고 계셔 보시고 최근의 고점이 2,000원 선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2,000원 선까지 반등할 수 있을지 좀 보시고 반등 여부에 따라서 매도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한번 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또 반갑게 전화를. 저 경북 포항입니다. 경북 포항이요. 전화 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예. 좀 며칠 남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도 건강하시죠? 예, 한 해 마무리도 잘 하시고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큐로콤 때문에 제가 큐로. 요지라수에 한 2번 정도 상담을 했는데, 예, 2,500엔 20%예요. 예, 예. 이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사람이 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네. 아하. 그래서 이거 차트 부서상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양심 수급 동향 같은 거 한번 보고 어떤 것이 싶어서 전화를 문의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큐로콤 2,500원에 20%. 예. 자, 그럼 저희 정수창 전문가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풀어볼 테니까요. 멀리 계시지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예. 얼마나? 앞전에 제가 한번 들었었는데 상방울도 800원에 매수해갖고 네. 거의 한 100% 이상 묶고 와, 100% 2배. 아우. 예, 1,600원, 2,000원까지 올라가는데 그거 못 파고 1,600원에 팔고 그래갖고 지금 나머지 아이텍스트 2,600원에 몰빵 쳐갖고 그래도 지금 아직 들고 있고 나머지 킬로폼은 올봄에도 2,400원에 사갖고 지금 계속 들고 있어요. 예, 아이고 하여튼 뭐 실력이 아주 좋은 투자자시라 가지고 하여튼 뭐 올해 뭐 이렇게 재산 많이 불리셨으니까 내년에는 그 갑절로 더 많이 불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옆에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오늘 잘하시는 투자자분들만 전화를 부러워라. 네. 이게 보통 뭐 더블 뭐 100%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요. 뭐 본인이 원래 잘하시니까 이게 뭐 크게 저거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도 있고 물론 운도 작용도 하기도 하고 하시는데 이제 실력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쌍방울 하시는 거, 큐로콤 하시는 걸 보면은 2,400원에서 사실 매수를 하셨으면은 요게 이제 그 돌파하는 그 순간에 제시 리버모아의 요거는 가는 말이 간다. 그 식으로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2,600원인데. 근데 2,4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요게 지금 여기서 계속 한 달 동안은 사실 움직이지 않았는데 여기서 견딘다는 것이 상당히 그 많은 실력과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실력을 가지신 투자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이제 많이 객치할 수는 없고 조금 제가 조언을 드린다 하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는 크게 이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는데 점상으로 간 상태에서 지금은 보면은 여기 이제 이런 곳이 이제 장대 음봉이라는데 위에 피대침을 약간 맞고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요 1차 세력이 털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그 큐로콤은 그 자회사인 그 세라젠이 일단은 그 에이지 백신이 미국의 FDA 그 임상 실험 1차 이제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용화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빌 게이츠 재단하고 같이 해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아마 6,900원도 돈 다시 한번 3차 파동이 있으면서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냐면은요. 위로 6,900원은 조금 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바로 빠지냐면은 밑에 저점이 5,200원이기 때문에 일단 5,200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반등을 하면은 팔아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유리하려면은 지금 벌써 100% 났기 때문에 그리고 5,200원을 만약에 이걸 한 6개월 이고 가져가겠다라면은 5,200원을 이탈하면은 매도하실 때 5,2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가져가는 방법이 맞습니다. 요거는 판단상 위에서는 이제 가는 척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약간 내려와서 제가 볼 때는 한 4,700원이나 여기서 고가 놀이를 해서 옆으로 기간 조정을 하면서 한 달, 아니면 한 2주 정도를 고가 놀이를 하다가 3차 파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분명히 이게 이제 시세를 크게 한 번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조금 비중을 축소하셔가지고 밑에서 저점 매수가 더 유리하지 않겠냐. 단 5,200원을 많이 이탈 안 하고 여기서 고가 놀이를 하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여기 2,400원에서 그런 것처럼요. 5,200원을 이탈 안 하고 옆으로 돌리면서 그냥 바로 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는 거는 5,200원을 이탈할 시 비중 축소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또 전화 연결 한 번 더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올 한 해 투자는 좀 어떠셨습니까?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번. 올 한 해 그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이 좀 어떠셨습니까? 플러스 나셨습니까? 마이너스 나셨습니까? 지금 총 계산하면 플러스인데 지금 현재는 좀 손해 보고 있어요. 총 계산해서 플러스면 되는 거죠, 뭐. 예. 네, 제 주변에는 총 계산해가지고 네. 거의 뭐 3분의 1 토막된 사람도 있고, 이게 정신 사나운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만큼 올 한 해 증시가 좀 대응하기 좀 만만치 않았던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일단 뭐 수익 난 거 축하드리고요.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풀어볼까요? OCI요. OCI. 예. 올 한 해 우리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골치 아프게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가격하고 예. 비중은요? 네? 가격하고 비중 얼만큼이나 사셨는지요? 23만 4천 원에 네. 50%. 50%. 예. 자, 궁금하신 점이 뭘까요? 지금 산지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네. 지금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네. 상담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할지 아니면 보다 더 그냥 좀 갖고 가볼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OCI에 대해서 저희 이효열 팀장께서 답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듣고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전화가 좀 잘 안 들리나 봅니다. 네. OCI 정말 올해 뭐 성공적인 투자하신 분도 계시지만 참 그 OCI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하락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OCI는 그 최근에 올해 주가가 65만 원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지금 21만 9,500원을 마감이 됐는데 지금 23만 4천 원이면 제 생각에는 비싸게 사신 건 아니에요. 지금 사실 최근에 물론 40만 원, 60만 원에도 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3만 4천 원의 가격은 제 생각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좀 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아직 멀었다라는 의견도 있고 바닥이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일단 오늘 상승을 한 것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을 했죠. 그래서 지난 18일 기준으로 해서 현물 가격이 킬로그램당 2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반등을 이끌었던 것이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사실 지금 최근 3개월 동안의 기술적 흐름을 보면 20만 원에서 한 25만 원 사이 박스권 흐름입니다.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거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이평선이 좀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조만간 상승이든 하락이든 흐름이 나타날 텐데 현재 흐름에서는 20만 원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20만 원이 유지가 안 되면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닐까 생각은 되는데 그 가격을 여러 번 지금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23만 4천 원은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한번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시면 굉장히 낮은 가격, 사실 조선주 흐름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지금 업황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 지금의 위치는 유리한 위치다. 그러니까 사신 게 뭐 40만 원에서 좀 물리셨다면 좀 문제가 되지만 지금 23만 4천 원의 가격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보유 가능한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제 치킨 게임이 되는 거죠. 이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도 좀 투자를 중단하거나 뭐 보류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중국 정부도
폴리실리콘 업체에 대한 증서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OCI 가장 유망한 업체인데 이런 부분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내년에 우려가 되는 건 이제 경제 침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는 되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해서 나타났듯이 바닥권은 좀 거의 다 와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20만 원 선만 깨지 않는다면 일단은 보유하면서 반등을 좀 기다리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끝으로 딱 한 종목만 더 해보겠습니다. 유니슨인데요. 이건 매수가 얼마로 잡을까요? 하셨습니다. 유니스는 이제 예전에 이제 풍력주의 그 대장주로 좀 있었죠. 그래서 한때 크게 많이 갔던 중국에서 이제 풍력 그 수주가 있으면서 그때 이제 점상으로 막 그 기세 상한가로 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크게 아마 상승을 많이 했던 탄력 있는 종목군이죠.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풍력 그것이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고 대체 에너지로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유니슨이 상승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봉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주봉을 이렇게 보면은 주봉이 지금은 여기 이제 한계점입니다만은 요거를 만약에 통과를 한다면은 그래서 한 21,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 이제 매수 가격을 봤을 때는 지금 양봉이 크게 두 번 났기 때문에 요 추격 매수하면은 일단은 손실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사 가더라도 요거는 놔둬서 한 2, 3일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2, 3일 약간 누를 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7,500원 전후가 좋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유진 로봇도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추천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오를 때 추격 매수하면 오히려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가는 수가 있죠. 지금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2,400원, 2,500원에서 그때 이제 저한테 다시 문의가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닛은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2, 3에 누를 때 한 7,300원에서 7,500원 정도가 조금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센투차 플러스 올해 2011년 1년 내내 함께 하면서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뭐 최고의 답변을 드리고자 항상 노력은 했는데요. 이 주시장이라는 게 이게 뭐 또 인간의 이게 뭐 예측력이라든가 실력만으로는 완전히 또 커버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께서 조금은 좀 성에 못 미치셨던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2012년에는 또 새해는 저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실력으로 여러분께서 그 전보다는 그래도 좀 더 좋아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할 테니까요. 새해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은요. 정수창, 이회열 두 분의 전문가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2월 29일 목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센투자 플러스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새해 또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